안녕하십니까, 정치빈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야 여러분들하고 또 자주 뵙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주제는 국민의힘 오인회입니다. 네, 오인용 아니고 오인회인데요. 오인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오인회입니다. 네, 농담은 그만하고요. 하여튼 이 오인회라는 단어, 그게 어디서 나왔냐? 국민의힘의 그 호남 의원이시죠.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그 CBS 라디오에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나 혹시 들러리냐, 실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 용산이 아닌 당내에서도 오인회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러면서 나온 얘기가 오인회입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당내 그런 이제 뭐랄까 최고위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넘어서서 숨어 있는 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요. 어쨌든 이용호 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취소를 했죠. 하지만 여파는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월 말에 나온 말인데 6월 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인회가 누구냐부터 해서 오인회 자체는 없다, 이런 말까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주제인 거죠. 사실 이 오인회 논란은 과거에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칭은 달라졌죠.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최근에는 윤핵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사실상 실세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권력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런 누가 실세인지에 대한 의혹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권력이라는 게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싹 틔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정부나 지도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의혹들은 제기가 됐거든요. 당이 크고 작고 이런 거 다 떠나서도 문제는 사실 이런 모임이라고 할까, 편의상 개파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공식적인 기구를 제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권력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굉장히 오인의 논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표현 잘 안 쓰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윤핵관 이런 표현이 많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요.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는 누가 파워를 쥐고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항상 관심이 모아지는 곳이다 보니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가만히 있을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오인의 실제 명단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철규 사무총장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단 공개하면 책임을 지면 된다. 늘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논평을 하고 관전평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확실히 좀 이철규 사무총장은 좀 카리스마 있게 대응을 하죠. 관련해 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부 인사들이 스스로 이런 거를 좀 키우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 될 수도 있는 거를 리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더 커지는 것이죠. 물론 그걸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오인회가 없어도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대중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촬영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 문제가 더 커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권에 따르면 알려진 오인의 명단에 어떤 사람들이 거론이 되냐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이나 박대출 정책위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유산범 대변인 등이 거론됩니다. 당사자들로 지목된 이들은 아니라고 하는 좀 분위기고 좀 무슨 소리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기자니까. 그러니까 지목된 분들 좀 어이없어 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하면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가볍게 넘기기도 하고 웃음적으로 농담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좀 각도로 보면 확실히 이런 좀 오인회 같은 경우에도 김기현 대표가 빠져 있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과거 이제 보수당 대표들이 갖고 있는 뭐라 할까요? 카리스마, 리더십, 파워 이런 느낌이 있는 그 당 대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위압감을 주는 느낌이 없는 당 대표는 맞는데 원내대표 출신이고 예전부터 뭔가 화합하고 조정하는 느낌이 강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일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리더십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오인회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조금 예전이긴 하네요. 그 김무성 대표 무대라고 하죠. 김무성 대표 시절에 이런 얘기가 나온 기억이 거의 없잖아요. 바로 전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카리스마 리더십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느낌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뭐 당의 쓴소리를 계속하는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도 오인회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제 이거는 김기현 대표 리더십 문제가 있어서 나온 소리다라는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실세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당대표 측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는데 여기서도 김기현 대표의 뭐랄까 좀 김기현 대표의 사람들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언급이 되시는 분들도. 또 어쨌든 좀 굉장히 먼 얘기지만 훗날 공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오인의 논란은 다시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데서 약간의 뭐 유추가 가능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서 현 지도부를 좀 공격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지도부가 좀 휘청거려야 본인도 총선이라든지 기회가 올 테니까요. 네, 오늘은 오인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논란, 의혹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다음에도 좀 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다음에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